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협회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산업 데이터, 그리고 산업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표준, 또 ISO 8000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련한 그런 표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그 데이터 표준과 품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품질과 표준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결국엔 표준화가 잘 돼 있는 데이터고요. 표준이 잘 지켜져 있는 데이터가 이제 고품질의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품질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그 ISO 8000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인데요. 저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지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신 사실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연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고 함께 연결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임리스하게 매끄럽게 막힘없이 연결이 되는 것을 바로 초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연결 세상에서 뭐 IoT, IoH, IoT, 뭐 IoE 이제 많은 이제 용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초연결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럼 우리는 연결을 하게 될까요?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표준이 하나의 뭐 규제나 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거를 넘어서 데이터의 표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 부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표준화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이 적용이 되면 데이터의 명칭, 그리고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의 형식이나 그 밖에 데이터의 규칙까지 다 표준화를 시키는 것을 데이터의 표준이 적용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은 뭐 어떤 그 국가의 코드가 있다면 그것들의 데이터의 명칭은 국가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정의는 국가를 식별하는 명칭, 데이터의 형식은 뭐 영문, 대문자, 두 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는 것을 데이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MES나 뭐 ERP 같은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정 최적화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중장비 제조기업에서는 중장비에 IoT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언제 그 부품에 대한 뭐 정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방 정비, 예방 보수를 갖다 안내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타이어 제조 기업에서는 타이어 내부에 이제 IoT 센서를 갖다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자체 데이터도 수집을 하지만은 노면 상태나 도로 표면이나 노면 상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다시 도로를 관리하는 기업이나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타이어 제조 기업이 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저품질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머신러닝에서도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요즘 뭐 스마트 시티 많이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도시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으려면은 데이터 품질이 우선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뭐 빅데이터 사업 데이터 오류가 있더라. 그리고 공공 데이터 요즘 개방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그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빅데이터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전인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앨런 그린스펀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국에는 저품질 데이터, 표준화되지 않는 저품질 데이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월가의 이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저품질 데이터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등으로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갖다 움직이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저품질 데이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디펙이 결국엔 현장의 액시던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데이터의 오류는 소소하게는 회사 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 물론 절대 소소하지 않죠. 잘못된 의사결정, 그 관리 비용 증가, 활용 저하, 연계 어려움 등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서 한 해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적에 46조 9천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10년 전에 2010년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비용이 발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데이터 오류들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데이터 오류들이 현장에 액시던트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이 오류들이 뭐 현장에 액시던트로 연결이 된다고 엄청난 폭탄이 숨어져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식이 틀렸다든지 표현 형식이 틀렸다든지 뭐 컬럼의 순서가 틀렸다든지 날짜 순서가 틀렸다든지 뭐 초과값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는 그런 오류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여파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표준화된 저품질 데이터를 개선을 하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D사, 해운사인 D사에서는 데이터 정제로 연 200억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그 기사도 우리가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품질, 특히 데이터를 갖다 표준화시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표준들을 그러한 표준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그 국제 표준화 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O는 이제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표준을 만드는 국제 기구를 얘기를 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섹터들은 각각의 그 산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은 각각의 산업 영역에 특화된 표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 영역에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는 크로스 섹터럴 스탠다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산업 영역에 활용되는 그 표준들은 이제 전체 그 각각의
영역에 특화된 그런 표준화 위원회들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실 부분은 이 크로스 섹터럴 스탠다드 중에서 산업 데이터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국제 표준화 쪽은 산업 데이터 국제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그 프로세스나 기능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품질 관리 표준이 있고요. IoT 분야의 품질 속성 표준, 데이터 품질 진단 관련한 표준들이 있고, 그 데이터 관리 서비스 위원회에서는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각종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능정보 국제표준화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라는 표준을 제정을 했고요. 이 표준을 통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참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화위원회가 있고 또 국내 표준화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 국내 표준화위원회는 국제표준화위원회의 어떤 미러 커미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선 스마트 제조나 건설 원자력 등의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터 그 데이터 표준화 관련한 프로젝트 그룹에서 메타데이터와 빅데이터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표준화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또 국제 표준에 적용을 하고 또 국제 표준에서 제정된 그 표준들이 다시 국내로 도입되고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표준들을 활용을 하는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련한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를 프로덕트 자체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려면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려면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프로덕트 관점으로 봤었을 적에는 데이터의 평가 대상은 바로 데이터 값이 되겠고,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시스템이고, 그거는 프로파일링 도구 같은 거를 통해서 품질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은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그 조직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품질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관점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엑셀이나 이제 흔히 접하는 그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일단 정형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비포에 보시면은 녹색 부분에 애큐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보다 아래가 좀 더 애큐러시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컴플리트니스 빨간 거 보시면은 위에는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 셀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죠. 데이터가 완전성이 더 높은 형태가 될 거고요. 컨포머티 이 그 하나의 컬럼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포보다 애프터가 더 표준화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덕트 관점에서 데이터를 봤었을 적에 이러한 그 품질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품질 지표에 따라 가지고 어떤 프로파일링 툴이라든지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서 데이터 품질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덕트 관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듯이 제품을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듯이 데이터도 생산이 됩니다.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생산이 되냐 하면 데이터는 바로 우리가 현업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수집, 생성, 분석,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에 가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경영활동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시는 그 TQM이라고 있습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제품 생산에서 이제 그 TQM 개념이 잘 알려져 있는 TQM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에서는 토탈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TDQ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데이터는 뭐 입력할 적에 내지는 활용할 적에만 그 품질을 갖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전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데이터의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TDQM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점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국제 표준들이 있는데요. 먼저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ISO IC 25000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퀘어 모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표준인데요. 그 중에서 25024번 표준이 있는데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하고 측정 방법을 정해 놓은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ISO 8000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평가 방법들을 이제 정해 놓은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IC 25024 표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데이터 품질 측정을 위한 15개의 지표와 28개 이제 세부 지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고유 지표와 시스템 종속 지표 그 둘을 이렇게 다 같이 아우르는 둘에 해당이 되는 그 지표들로 나눠져 있고요. 데이터 고유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파일링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쉽게 자동화된 형태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표준이 ISO IC 25024 국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O 8000 표준은 이게 언뜻 들으시기에는 ISO 9000을 혹시 이제 잘못 썼는지 내지는 뭐 오타인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ISO 8000 표준은 ISO 9000은 이제 품질 경영 표준이죠. 품질 경영 표준과 ISO 8000은 데이터 기반의 품질 경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이 ISO 8000을 만드는 ISO TC184 SC4라고 하는 산업 데이터 이제 국제 표준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국제 표준 번호를 딸 적에 앞으로는 모든 경영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활동이 진행될 거다라고 해서 그 표준의 번호를 ISO 8000, 9000과 유사한 8000 표준으로 이렇게 번호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ISO 8000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품질 관리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을 보시면은 ISO 9001에서 얘기하는 데밍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PDCA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품질 관리도 TQM, 즉 전사적 품질 관리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TDQM이라고 부르듯이 ISO 8000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도 ISO 9000에서 얘기하는 그 데밍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퀄리티 플래닝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 어슈어런스, 임프루먼트 형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각각의 영역들과 그 영역에 대한 그 프로세스, 세부 프로세스들, 프로세스에 따르는 타스크들과 그 타스크에서 해야 되는 펑션들에 대해서 이 ISO 8000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ISO 8000이 이제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생 표준이고요. ISO 그런 국제 표준에서는 굉장히 어린 그런 신생 표준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다 보니까는 전 세계 이제 여러 곳에서 이 ISO 표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사례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 트랜스넷이라고 이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철도하고 뭐 파이프라인 등을 갖다 항만 파이프라인 등을 이제 송관 등을 그 관리하는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방안을 이 ISO 8000을 기반으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 그 ISO 8000 기반으로 그 꾸준한 이제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스터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레일이라고 영국의 이제 철도 국영 철도 회사인데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여기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분이 이제 ISO 8000의 150에 보시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이렇게 각종 그 담당자와 역할들을 갖다 정의해 놓은 그 표준이 있습니다. ISO 8000의 150 표준인데요. 그 표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간단한 손바닥만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ISO 8000을 실무에다가 이렇게 잘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부 같은 이게 에너지, 인더스트리 앤 미네랄 리소스를 담당하는 이게 부처에서는 이게 각각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한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ISO 8000 표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ISO 8000뿐만이 아니라 이제 ISO 8000은 어떻게 보면은 전사적인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가 되겠고요. 이제는 데이터가 전사를 넘어서 회사 간에, 기업 간에, 그리고 밸류 체인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이게 서로 다 같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상품화가 돼서 유통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 상품화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관리하고 약간 다른 점은 데이터가 결국에는 상품화돼서 나아갈 적에는 하나의 좀 플랫한 형식의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의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제거가 되고 하나의 데이터 셋 형식으로 데이터의 그 하나의 묶음 형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때의 그 데이터 상품화 때 데이터가 이제 상품화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스펙을 갖다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데이터를 갖다 활용한 사람이 그 데이터에 대한 스펙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협회에서 ISO 8000의 80 시리즈를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8000의 80 시리즈는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 데이터 품질 평가 표준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ISO 8000-81이 데이터 프로파일링 표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올해 5월달에 제정이 완료가 돼서 현재 ISO 사이트에서 ISO 8000-81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게 그 유료입니다. 유료로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프로파일링 표준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ISO 8000-82 데이터 룰 표준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되는데 MP라고 그래서 이제 신규 제안을 하고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커미티 드래프트 위원회 이제 초안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쭉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00-82는 위원회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정 예정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ISO 8000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업 내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상품화를 시키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생산, 융합 관리, 그리고 유통 거래 전 단계에 이제 이러한 그 ISO 8000을 적용을 해서 프로세스, 구조, 값 모두를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스로는 데이터 수집, 가공, 저장, 관리, 교환, 품질 등을 위한 절차들, 그리고 구조로는 속성, 형식,
집합 간의 관계들, 그리고 데이터 값으로는 그 데이터가 허용하는 값이라든지 용어 메시지 등,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공공 데이터나 산업 데이터, SNS 데이터, 그런 것들을 수집 가공해서 결국엔 유통 거래를 시킬 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ISO 8000을 가지고 현재 민간 인증입니다. 민간 인증으로 ISO 8000을 가지고 이제 인증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ISO 8000으로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실 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